네, 돈이 모이는 곳, 관심이 모이는 곳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머닝 시간입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오셨어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는 여러 뉴스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3개로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현대차가 단연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미국에 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 네. 일단 이 투자 결정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네. 사실 생각보다 현금 내부에 갖고 있는 31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요, 얼마나 다 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현금은 미국에 다 쏟아붓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 쓰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 반도체나 그다음에 자동차 등이 4월 2일 날 관세 정책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급반등이 나왔던 사례이고요.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관세 정책에 따르면은 본국 그러니까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완화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경제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미국이 오히려 더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트럼프가 약간 자세가 바뀐 겁니다. 다만 이제 관세를 지나면서 이제 주요 모멘텀이 관세 이외를 빼더라도 일단은 다른 모멘텀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협업이죠. GM과 도요타, 그다음에 웨이모, 엔비디아, 삼성그룹과의 협업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가치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라든지 미래성장 부분에 대한 협업도 가속이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약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시장에 어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행과 원재료 구매 관련된 시너지나 공급망 확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 개선 재무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오픈 플랫폼 관련된 공개 예정인데 역시 이것도 자율주행 섹터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SDV 아키텍처라든지 그다음에 OS 플랫폼이라든지 엔드-투-엔드 기반 자율주행 모델 종교 같은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리비안이나 테슬라의 FSD 관련된 확대 종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 1, 2년 내에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아마 현대차 그룹의 어떤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배터리 투자 관련인데요. 결국은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미국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도 SMR 관련된 원전 관련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 통해서 대형 행동 모델 관련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가속화가 현대차 그룹에서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물리적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봇 개발 가속화가 좀 더 현대차 그룹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에너지 밀도, 출력, 사용 시간을 늘린 로봇 전용 배터리 관련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삼성 SDI와의 협업도 밝혔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주 환원인데 결국 4월 9일 날 기아의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GM의 자사주 매입 강도 상향으로서 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좀 더 모멘텀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시간적으로 본다면 3월 말쯤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타겟에서 사실 자동차 그룹이 상당히 좀 빠질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공매도가 시작되면은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롱 자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자금 외국인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부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섹터다. 워낙 밸류가 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롱 자금의 유입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현대 모비스나 그다음에 SL 같은 일부 부품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주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시가는 뉴스 기대감으로 7% 상승해서 지금은 상승폭이 좀 반납된 이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봉을 보여주시면 특이한 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미 사실 주가가 오르면서 대량 거래가 평소보다 많은 거래가 실렸어요. 어제 3% 올랐는데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 좀 모멘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얘기 조금만 점검하면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다고요? 네. 네, 오늘 사실 어제 미리 주가들이 좀 올랐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온 것은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알고 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제 미리 어쨌든 주가를 한번 띄웠고 오늘 네. 갭상승 이후에 이제 팔자가 나오기 때문에 야, 이렇게 셀온 할 주식인가? 현재 밸류에서 네. 뭐 밸류가 굉장히 높다면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주식이 아니고요. 밸류가 뭐 5배, 뭐 4배, 5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셀온으로 빠질 주식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도 뭐 갸우뚱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어차피 뭐 완성차 부분에서는 역시 기아의 인베스트데이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뭐 약간의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겠지만은 아직도 가격적인 부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중기 장기로 뭐 자동차 완성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좀 구체화된다면은 전동화 부품의 공장 가동률이 상승될 수 있다. 이게 이제 GM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램프 공장 가동률이 상향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SL까지 보고 예. HL만도 같은 경우도 역시나 부품적으로서 지금 해외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관련해서 아마 매출이나 이익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비스나 뭐 그다음에 만도, SL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눈에 보이는 관심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에 따른 의미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어요. 두 번째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형 부장님과 할 다음은요. HD 현대일렉트릭 송변전 다음은 배전기기다. 저를 포함해서 송변전이나 배전기기나 뭐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현대일렉트릭이 좀 약하다가 오늘 강세를 나타납니다. 강세 배경은 뭡니까?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약간 주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꽤 주가가 빠졌었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의 이연이 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네. 1분기로 이제 매출이 이연되면서 숫자가 이제 1분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쪽 애드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압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JP모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통적으로 송배전 투자,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투자 이런 것들은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동이 거의 낮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하는 거다. 경기가 조금 불어지더라도 이쪽은 가야 되는 거다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센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 둔화와 AI 전력 수요 관련된 우려가 있었는데 한풀 꺾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 기업의 지연 취소가 있었지만은 사실 전체 수요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견고하고 AI 관련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신규 모델 확산과 신규 적용 확대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관세나 무역 정책 변화인데 역시 이제 관세도 지금 변압기 쪽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뭐 정권 교체 이후에 관세 부과가 여러 가지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기업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비 판정에서 덤핑 마진율 제로가 나왔습니다. 0%가.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관세 이슈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HD 현대일렉이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새 행정부가 허가 제한이나 이런 뭐 론에 대한 동결을 내세우면서 투자를 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미국 재생 프로젝트 가운데 연방 토지 의존도는 5%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장비 뭐 가격 고정과 향후 하락 가격의 하락 가능성인데요. 실제 개폐 장치나 제조 PPI가 급등을 했는데 그 가격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가격을 전가시키고 있고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중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경쟁 심화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고 우려를 하고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국가 안보 이슈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로서의 변모가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기준을 봤을 때는 PBR PER이 19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주가가 급반등을 주면서 이제는 조금은 상방으로 조정 좀 자리 받았죠. 잡는다. 사실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받았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뭐 40만 원쯤까지 갔다가 지금 뭐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2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상태라 네. 이제는 좀 튀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전력기기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최선호 관심주입니까?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심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조정받고 오늘 올라오는 의미를 보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목이군요. 삼양식품, 없어서 못 팝니다. 뭘요? 불닭볶음면을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라면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과거에 이제 초코파이가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뭐 네. 한국 사람만 먹던 초코파이를 외국으로 수출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내수주의 수출주화가 되면서 멀티플을 높게 적용하면서 주가가 오리온이 막 급반등했던 아주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용식품이 딱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사용식품이 워낙 주가가 좋다 보니까 뭐 제2의 사용식품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농심도 잠깐 움직였고 최근에 또 오리온도 오리온은 움직였고, 월별 데이터가 매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2월달 네.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오리온도 주가가 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라면 같은 경우에 도매 가격인가요? 950원에서 뭐 1,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가격들이 좀 올랐어요. 과자, 라면 등등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음식료 업종들이 가격을 좀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원재료의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이익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구간을 접어들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의 약간의 강세 흐름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용식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밀양 2공장 증설 효과가 실적 모멘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증설 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네. 부분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기가 나오고 있고요. 5월에 아마 밀양 2공장 준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국 공장 건설도 추진 중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파가 늘어나면서 사상초의 실적이 올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영업이익은 올해 한 4,600억에서 4,70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년 대비로도 영업이익이 36%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들이 이런 부분들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난다는 보고 아마 상반기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 들고요. 목표 주가 상황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113만 원인가 목표 주가가 110만 원대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주가들이 올라오는 국면이라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로 읽어보는 머닝 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더 깊은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